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저는 제 일터에서 정말 뜻밖의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건 바로 2번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이었어요. 짧기만 했던 1년여간의 결혼 생활이 제 인생의 흑역사 중 최고봉이었어요. 여기 사연 들어보면 정말 별별 시댁에 남편들 다 있던데 제가 만났던 저 인간들도 만만치 않은 부류예요. 저와 저희 친정에 안 좋은 일이 닥치자 순식간에 안면을 바꾸고 속된 말로 사람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거든요. 하지만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저는 그 힘든 시간들 덕에 오히려 지금 더 잘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자신해요. 전에야 직장에 다니며 시간에 쫓겨 살았지만 지금은 당당히 제 사업체 내고 일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친정이 비틀거릴 때 남편이라는 놈과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더 이상 볼 일 없다며 아주 매몰차게 대했고 저는 배신감과 분노와 수치심에 괴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상종 못할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걸러진 거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럼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캐주얼 레스토랑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젊은 사람 대상의 레스토랑을 차린 지 1년쯤 됐을 때였죠. 나름 입소문도 나고 SNS에 홍보도 많이 돼서 장사는 그럭저럭 할 만했어요. 저는 레시피 개발도 하면서 홀 매니저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총괄을 맡았어요. 그러니 손님과 접촉이 많은 건 저였죠. 그래서 자주 오는 손님들을 기억해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 달이면 4번은 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들르는 셈이었죠. 그렇게 3달 정도 지나고 난 후 남편이 저한테 친한 척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다가오더군요. 약간 짜증도 났지만 그렇다고 손님한테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낼 수도 없어서 적당히 대응했었는데 한 번은 레스토랑 마감하고 퇴근할 때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 같으면 부담스럽고 싫었을 텐데 그날따라 남편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저렇게 날 기다리고 있나 싶어서요. 그런 계기로 만나게 된 남편은 사람이 좀 가볍기는 해도 재미있고 배려심도 있어서 괜찮다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6개월이나 만나고 있었고 남편은 결혼을 하자고 매달렸죠. 처음에는 결혼 생각 없다고 했더니 남편이 실망해서 2주 넘게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렇게 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걱정도 되고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해버리고 말았네요. 누구든 자기 옆에서 계속 치대던 사람이 갑자기 오랜 시간 안 보이면 궁금하고 찾아보는 게 당연한데 말이에요. 아무튼 남편과 다시 겨우 연락이 됐을 때 남편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상처받았다며 제 얼굴을 잘 쳐다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제가 항복하고 말았고요. 알았어, 결혼하자. 그래, 결혼하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내가 불쌍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좀 충동적으로 들리는데? 이래놓고 나중에 또 실수였다고 할 거면 취소해. 나 2번 상처받고 싶지 않아. 아니야, 정말 하자고. 충동적인 거 아니니까 상처받을 일 없어. 진짜? 정말? 나 이 말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6개월 만나고 결혼하나, 6년 만나고 결혼하나, 결혼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평생 혼자 살 거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게 맞지 싶네. 잠깐 만나보고 결혼한다고 무슨 일 생기기라도 하겠어? 그래, 결혼하자. 6개월이 어떻게 잠깐이야. 그 시간이 짧다면 짧겠지만 짧지만은 않지. 우리 서로 알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해. 고마워, 지혜야. 나 이제 진짜 살맛 난다. 입맛이 생기는 것 같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남편은 신이 나서 저를 안고 거리에서 뽀뽀까지 해가며 좋아 죽으려고 했어요. 뭔가 다 이룬 사람처럼 홀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이전에 본 적 없었죠. 그래서 저를 많이 사랑하고 진심이라고 믿었네요.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인사를 할 때 친정 부모님은 썩 내켜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특히 아빠가요. 지혜 네가 좋다니까 허락은 한다만 왜 더 기다려보지 않는 거냐?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처음에는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문수 만나면서 마음이 좀 바뀌었어. 이만큼 나를 좋아해주면 같이 살아도 나를 힘들게 할 일은 없겠다 싶었고, 나를 좋아하는 게 가장 크잖아.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이 정도로 나를 좋아하는 거 같지는 않았거든. 제 말에 엄마는 답답하다는 듯 한마디 하셨어요. 전에 만난 사람 중에도 너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애 있어. 준영이 기억 안 나니? 결혼하고 싶어서 괜히 집 근처까지 와서 나한테도 인사하고 카트까지 따라와서 짐 다 들어주고 다시 집에 태워다 줬던 애 말이야. 아우,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해. 그건 유학 갔다 와서 회사 막 들어갔을 때 일이잖아. 그건 이미 끝난 일이고 현재 나한테 잘하는 건 문수잖아. 솔직히 엄마는 우리 딸 아까워. 누군들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나지 않았겠냐만 작은 회사 홍보 직원하고 유학 갔다 온 우리 딸하고 비교하면 내 딸 주고 싶지 않지.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다. 직업도 그렇지만 그 친구 영 어딘가 개운치가 못해. 두 분 다 선입견 아니에요? 나도 해외에 유명한 요리학교 나왔다고 한국에서 다 반기는 건 아니었어. 한국에서 코스 안 밟았다고 은근히 따도 당해봤다고.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 엄마 아빠도 반겨줘.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프랑스에 있는 요리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한국은 워낙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나라이다 보니 프랑스 학교가 좋은 곳이고 유명한 셰프들을 많이 배출했어도 은근히 저 같은 해외파를 안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솔직히 한때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갈 걸 하고 후회도 했지만 이미 지난 거 어쩌겠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프랑스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고 동업까지 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시면서 야무지게 재테크도 해놓으셔서 노후 걱정이 크게 없었어요. 아빠가 대기업 임원으로 있다가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게 나름 잘 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동네 보습학원을 운영하시다가 다른 분한테 넘기셨고요. 아무튼 저는 부모님한테 배운 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의리를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게 부모님이 지금껏 살아오며 제일 잘한 거였고 다 좋은 일로 연결됐다고 하셨죠. 그런 분들이 남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한 번쯤 더 생각해봤으면 좋았을걸. 저는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고집을 많이 부렸어요. 남편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환영해줬네요. 첫인상은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 보였지만
얼른 지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그 인상이 나중에 딱 맞다는 걸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저처럼 좋은 며느리감을 만나서 너무 좋다며 오만 칭찬을 다 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프랑스에 유학도 갔다 오고 인상도 차분하고 세련됐네. 어쩜 우리 문수가 무슨 복으로 이런 아가씨를 다 만났을까? 그 레스토랑 하는 게 잘 된다면서 돈복도 있네. 꾸준히 해나가고 있어요. 음식 맛을 유지하고 재료도 좋은 걸 쓰니까 손님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 말하는데도 교양이 뚝뚝 흐르네 아주. 꿀단지야. 그럼 매출은 얼마나 돼? 웬만한 봉급쟁이보다 훨씬 많이 벌겠지? 엄마, 처음부터 뭐 그런 걸 대놓고 물어봐. 뭐 어때서 그러니? 솔직한 게 좋은 거지. 내가 겉으로 아닌 척하고 뒤로 그런 거나 계산하고 있어봐. 그게 더 모양 빠지는 거다. 아무튼 아주 몸매도 남자 후리게 생겼네. 요리하면 음식 옆에 있어서 통통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다 갖췄다 다 갖췄어. 돈 잘 벌어 얼굴 평타쳐 몸매 받쳐주고 잘 골랐다 내 아들. 솔직히 하는 말마다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원래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 품평이 하는 건지,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면 저만 버릇없고 인상 나빠지는 건 아닌지 마음속에 혼란이 일었어요. 결국 저는 별말 하지도 못하고 그저 웃기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찜찜함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성격상 저런 말 못해도 또 저런 사람도 있는 거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 그저 결혼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한번 하기로 마음 먹었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말이죠. 상견례장에서 시어머니는 그 특유의 노골적인 말은 꽤나 자제하는 것 같았어요.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생각보다 조용한 것 같았던 시어머니는 후식으로 나온 차와 떡을 먹으며 본색을 살짝 드러내기는 했어요. 사부인은 원래 학원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아주 빼어난 미인은 아니어도 지성미가 있으시네요. 그걸 지혜가 닮았나 봐요. 칭찬이에요. 아시죠? 보습학원이 잘 되면 계속 하시지. 왜 그만두셨어요? 아, 네.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요. 원래 디스크가 좀 있었거든요. 나이 드니까 그걸 버티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넘겼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하긴 학생들만 있으면 그런 거 쥐고 있는 게 낫지.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받으셨어요? 아, 뭐 좀 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시구나. 아유, 그래요. 손해는 안 보고 넘기셨을 거예요. 남편분, 아니 바깥사돈이 사업하시는 양반인데 오죽하겠어요? 안 그래요, 바깥사돈? 바깥사돈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되세요? 나중에 우리 문수한테 투자에 대해 많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경제에 빠삭한 분이 우리 아들 장인이라니 제가 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만 뻥긋대셨고 남편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 엄마를 겨우 말려서 말을 멈추게 했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은 저한테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 눈치가 좀 보였죠.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한 것 같으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너희 둘은 너희 둘이지. 니들 둘만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겠지. 왜 지팔자 지가 꼰다고 하죠. 저야말로 딱 그런 경우에 맞아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계속 은근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데도 제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저 역시 마음이 개운치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강행했으니까요. 뭔가 미심쩍고 찝찝한 게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걸
아주 호되게 당하고 깨달았네요.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에요. 결혼하고도 남편은 저나 친정 부모님한테 잘했어요. 부모님한테 싹싹하게 굴어서 반대하셨던 걸 미안하게 만들 정도로요. 아빠는 끝까지 마음을 완전히 열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려고는 했어요. 그만큼 남편이 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아빠의 투자 정보나 재산이 목적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친정 부모님의 태도가 누그러지고 전보다 좀 잘해주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혜야, 장인어른 투자 정보 나도 좀 알 수 있나? 나도 투자를 해보고 싶거든.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으실 것 같고 네가 투자해본다고 물어봐. 딸한테는 말해주실 거 아냐. 투자를 해보고 싶으면 그래도 그쪽 지식이 좀 있어야지. 투자의 기본 이런 거라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생각해봐. 공부는 무슨 공부야. 옆에 빠삭한 사람이 있는데 그 덕 좀 봐야지. 그러니까 투자처만 슬쩍 물어봐. 난 아직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아빠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걸? 그리고 자기 지금 어디 투자할 돈 있어? 우리 결혼하느라 모아놓은 거 다 썼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두루두루 겸사겸사. 장인어른한테 손 벌리는 건 아직 좀 그런가? 그럼 지혜 네가 좀 해주라. 어? 뭐? 무슨 소리야. 나 어디 투자할 여윳돈 같은 거 없어. 에이, 그동안 사업한 게 있는데 그럴 리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해보자. 어? 이거 잘 되면 대박이잖아. 그럼 내가 그 돈 몇 배 불리는 거잖아. 저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자기 투자할 돈을 달라는 둥, 아빠한테 투자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둥 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직접 물어보려고 하면 더 친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며 꽁무니를 빼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더 친해지고 나서 하라고 했더니 그제야 좀 잠잠해졌어요.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얼마 안 가서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쿡쿡 찌르더군요. 예, 새아가, 내가 보니까 이번 땡땡 명품 신상이 너무 이쁘게 빠졌더라. 근데 내가 그거 사려니까 카드가 구멍나겠더라고. 네가 내 생일 선물 미리 한다 셈치고 그것 좀 사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생신 때 되면 더 이쁜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계절이 바뀌어서 신상이 바뀔 거예요. 그걸로 사드리면 어때요? 내가 아직 나하지도 않은 게 이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지금 저게 마음에 드는데 싫으면 싫다고 하지. 너도 참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옷 하나 해달라는데 이렇게 비굴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너 돈 많은 애가 말이야.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뭘 해달라고 하냐고요. 이렇게 나오면 나도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휴일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엄청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새아가, 나 때문에 마음 상했으면 미안하다. 나도 참 이제 며느리 있는 티를 내고 싶었나 봐.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있고 오늘은 이거 먹고 즐겁게 보내자. 어? 그래 자기야. 나도 생각이 짧았어. 자기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은 몰랐지. 나는 우리 얼른 돈 많이 모아서 자리 잡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미안해. 마음 풀어. 어? 저는 두 사람이 저한테 잘하는 걸 보며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맙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 제가 계산하려고 했지만 굳이 시어머니가 하신다길래 함께 백화점에 가서 시어머니가 사고 싶어 했던 명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의류 중 꽤 비싼 옷을 사드렸어요. 집에 가서는 밥값도 계좌로 송금했고요.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잠잠하게 지나갔어요. 결혼하고 11개월쯤 됐을 때 저희 레스토랑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함께 동업했던 친구가 저 몰래 돈을 빼돌려 주식을 했다가 완전 망했더라고요.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경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한테 친정아빠 도움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내 사업은 내 사업이니 아빠랑 상관없다고 했지만 남편은 이럴 때 부모 도움 받는 거라며 억지로 저를 친정으로 끌고 갔어요. 장인어른, 지금 지혜 레스토랑이 많이 어려워요. 장인어른이 이럴 때 도와주셔야죠. 기왕이면 저도 이 기회에 자금 좀 주세요. 지혜를 보니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친정아빠는 무겁게 입을 열며 말씀하셨어요. 실은 나도 니들한테 할 말이 있다. 아빠가 투자했던 기업 사정이 안 좋아져서 나도 손해를 많이 봤어. 지금 있는 이 집도 팔고 작은 데로 옮겨갈 생각이다. 아빠 말에 엄마가 눈이 동그래져서 아빠를 쳐다보는데 아무 말 안 하시는 걸 보니 진짜인 듯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다가 이내 엄마 아빠한테 괜찮다고 제 일은 잊으시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다른 데 취직해서 엄마 아빠 용돈도 더 드리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어쩐지 저한테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전 같으면 아침에 먼저 상냥하게 커피도 건네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을 텐데 그런 게 없더군요. 혹시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 어제 우리 아빠 때문에 충격받은 거야? 그런 거면 괜찮아. 아빠 이겨내실 거야.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분이시니까. 듣기 싫어. 일 터지고 나서 그런 상투적인 말 누구는 못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남편은 아주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출근하길래 잘 다녀오라며 어깨에 손을 얹었더니 확 쳐내더라고요. 나한테 상관하지 마. 그렇게 문을 탕 닫고 나가버린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해도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저한테 이혼 소리가 도착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그제야 제 전화를 받더군요. 이게 뭐야? 이혼? 이혼하자고? 진심이야? 나 망한 처가랑 마누라 먹여 살리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내가 미쳤어? 진짜 그렇게 지독하게 돈 한 푼 안 내줄 때 텄다는 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거는 네가 우리 공동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거니까 네 책임이야. 너 때문에 이번 달 우리 생활비도 내가 다 썼잖아. 1년 좀 안 됐지만 그동안 산 정을 생각해서 그것까지 받지는 않을 테니까 그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너 변호사 선임할 돈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자고. 하더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저를 아파트 현관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인터폰에 대고 말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예뻐해 주신 거 아니었어요? 문술과 안 살겠다는 여자를 내가 더 이상 이뻐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우리 이제 피차 서로 남남 될 텐데 징징거리지 마라. 어머니,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내가 뭐 어떤데? 망한 년이 어디 와서 사람 노릇을 하려고 들어. 원래 망한 사람 집에 들이지 말고 말도 섞는 거 아니라고 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이것도 내가 많이 봐줘서 하는 거야. 정말 그때의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분노가 치밀거든요. 신혼집이야 반반해서 샀던 거니 그 집은 팔아서 돈을 나누자고 문자를 보냈지만 남편은 네가 변호사 살 돈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대신 네가 돈도 빨리 못 받게 질질 끌 거니까 알아서 하라더군요. 일단 제 짐을 가지고 친정으로 갔죠. 다른 데 가볼 궁리를 했지만 그래도 저를 받아줄 곳은 친정밖에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신세 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처음에야 저를 받아줘도 갈수록 불편해할 게 뻔하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았고 엄마 아빠는 무슨 충격을 받으셨는지 굳어져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 집 사람들 가만 안 둔다며 당장 찾아가겠다고 하셨지만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지혜 너도 그 집은 그냥 잊어라. 인생 수업료 낸 셈 쳐. 앞으로의 일만 생각해. 생산적인 쪽에 집중하라고. 알겠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근데 저희 이사는 언제 가야 돼요? 준비 안 하세요? 아빠한테 그 말 들은 게 벌써 일주일도 넘었는데. 엄마는 아빠를 쓱 쳐다보더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집 아무 일 없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 엄마 말이 다 뭐예요? 들은 대로다. 저번에 왔을 때 그 자식이 널 도와주라고 하라면서 지모까지 요구했지 않냐. 결혼하고 우리나 너한테 하는 걸 보면서 이놈이 진심인가 하며 지켜봤는데 그날 깨달았다. 그놈은 네가 아니라 우리 돈이 목적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쇼를 좀 했다. 우리 집 아무 문제 없다. 그래, 아빠도 이런 일로 니들이 끝날 거면 차라리 끝나는 게 낫다고 하셨어. 아니면 평생 너한테 들러붙어서 빨아먹고 내칠 거라고 했거든. 근데 봐라, 우리 망했다고 하니 바로 너랑 이혼한다고 하는 거. 저는 아빠의 계략이라면 계략인 이런 행동에 너무 놀랐어요. 부모님은 진작에 그 인간들을 알아봤는데 제가 계속 고집부리니 너무 답답하셨던 거죠. 이런 극단적인 대책까지 쓰며 그 속을 알려고 했으니까요. 결국 부모님 말씀이 옳았고 저는 상처만 안고서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결혼 기념일을 딱 사흘 앞둔 날이었죠. 솔직히 저 자신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게 더 컸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붙들려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죠. 그때는 막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를 차릴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음식을 안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작업실 공간을 얻어서 프랑스 스타일의 빵과 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주문량이 10개를 넘을까 말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빵과 잼이 맛있다는 입소문이 났는지 주문이 점점 늘어나더군요. 그리고 다른 걸 찾는 수요도 있어서 여러 디저트를 만들다 보니 직원을 고용하게 됐고요. 저희 인터넷 베이커리는 완전 대박이 났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밀키트로 음식을 많이 해먹으며 외식 못하는 아쉬움을 달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스테이크와 스프 밀키트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코로나의 시간에 대박을 내며 지냈어요. 신기하게도 남편놈과 그 시어머니랑 헤어지니까 일이 더 잘 풀리더라는 거죠. 그 후 코로나 제한이 풀리면서 저는 정식으로 카페를 오픈했네요.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몇 군데 레스토랑에서 저한테 수석 셰프나 파티시에로 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어요. 그러자 저한테 와서 디저트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곳은
메인 요리하는 셰프들은 다 괜찮은데 쓸만한 파티시에를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들이었어요. 저는 꽤 많은 돈을 받으며 레스토랑을 다니며 디저트 만드는 걸 가르쳤고 서빙하는 법까지 알려주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제 브런치 카페도 잘 되고 레스토랑 나가서 하는 교육도 점점 많아지자 정말 좋아하셨어요. 쟤야, 이게 바로 네 인생이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가 날개 펴고 사는 거. 그러니까 너무 남자한테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때는 내 판단이 옳다고 믿었고 옳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고집부렸던 것 같아. 엄마, 나도 남자한테 집착할 생각은 없어. 결혼? 그래, 그것도 하게 되면 하는 거지. 하지만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멀리 볼래. 그래야 판단력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아빠도 제가 제 분야에서 성과를 계속 내니 굉장히 흐뭇해 하셨어요. 좀처럼 제 가게에 오시는 적이 없는 분이 친구분들까지 데려와서 브런치를 먹고 갔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는 꽤 큰 레스토랑을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저한테 좀 가격대가 낮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면서 도와달라더군요. 저는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고 그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딱 사귀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저와 그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연인 같은 분위기가 났던 건 인정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저희 둘이 사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남자에게 상처가 있었던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는 못했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죠. 남자가 레스토랑을 개업하고 인스타로 홍보를 열심히 한 결과 그 가게는 새로운 맛집 명소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커플들도 많이 왔지만 의외로 중년층 사람들도 꽤 오더군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음식과 디저트를 점검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그러겠다고 했죠. 일이 끝나면 저랑 같이 밥 먹어요. 저희 가게 말고 다른 데 가서요. 둘만 오붓하게요. 네, 대표님, 그럴게요. 저도 다른 가게 가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대표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좀 더 자연스러운 호칭 없어요? 그러게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노력해 볼게요, 진기 씨.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점차 거리를 좁혀 나갔는데요. 그러다가 진짜 다시는 상정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을 만나지 않겠어요? 바로 그 레스토랑으로 전 남편 자식이 재혼한 여자와 왔더라고요. 제가 직원들 교육을 마친 후 오픈 시간을 맞추기 위해 홀 정리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어요. 문 앞을 서성거리는 커플이 있길래 제가 다른 직원한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전하라고 했죠. 그 직원이 가게 문을 연 순간 저는 진짜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바로 전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옆에 다른 여자 손을 붙잡고 말이죠. 보니까 여자 약지에 반지가 있었고 여자 입에서 어머님이니 친정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 재혼한 게 틀림없더라고요. 남편은 놀라서 저를 보고 눈이 동그래지더니 바로 비웃는 표정으로 변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러고 난 후 전 남편 커플이 첫 손님으로 입장을 했어요. 직원이 자리를 안내하는데도 전 남편은 굳이 저한테 오더니 빈정거리더라고요.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냐? 손님 자리는 저쪽인데요. 자리에 가서 앉아주세요. 여기는 예약석이에요. 허이고 모르는 척 하시겠다? 하긴 쪽팔릴만도 하지. 구질구질하게 이러고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 이러고 살아. 이러고 한 달에 5천씩 벌어.
아이고, 그러셔요. 뻥을 치려면 좀 그럴싸하게 쳐라. 이런 일을 하면서 무슨 5천을 번다고. 1년에 5천 번다고 하면 좀 믿겠다만. 그래? 그럼 직원들이 나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볼래? 여기 홀 매니저님. 그러자 홀 매니저가 불이 나게 와서 저한테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대표님, 이제 가보셔도 돼요. 저희가 너무 오래 붙들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차피 오늘은 진기 씨하고 같이 밥 먹기로 했거든요. 아, 저희 대표님 기다리시는 거군요. 그럼 이쪽에서 편하게 기다리세요. 이런 대화가 오가자 전 남편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대표? 네가? 그리고 여기 대표는 또 뭐야? 네가 들은 대로야. 나는 내 가게 있고 이런 레스토랑들 교육시키고 컨설턴트 하면서 돈 엄청 벌고 있어. 내 가게도 잘 되고. 여기 대표? 나 그 사람하고 만나는 사이거든. 남편은 주변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를 쭉 보더니 제 말이 사실임을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 마누라도 팽개치고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였어요. 지혜야, 내가 그동안 네 생각 많이 했다. 그러니까 다시 연락해도 되지. 연락하면 안 되지. 나 재혼했잖아. 저 여자 어떡할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변함없다는 게 중요하지. 너한테 연락할게. 연락처 그대로지? 와, 나 이런 인간 말종을 봤나. 나한테 연락을 한다고? 나 미쳤구나. 그래, 어디 그러기만 해. 내가 너 어떤 인간인지 다 까발려줄 테니까. 아이, 왜 이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고? 알려줘? 저는 바로 자기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제 전 남편의 지금 아내한테 바로 갔어요. 남편은 제가 그럴 줄 정말 몰랐는지 완전 당황했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사람 아내 되시는 분 맞죠? 네, 그런데요. 왜 그러세요? 제가 저 사람 전 와이프인데요. 실체를 알려드리려고요. 혹시 친정에 돈이 좀 있어요? 본인도 돈 잘 벌고요.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럼 사람 헌신짝처럼 버려요. 그런 인간이니까 알아서 조심하시라고요. 잠깐, 뭐라고 하셨어요? 전 와이프? 결혼했었다고요? 자기, 결혼했었어? 여자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심한 말종이 결혼했던 사실도 숨기고 총각 행세하고 새장가를 들은 거죠. 전 남편은 그런 적 없다며 버벅거리다가 제가 조목조목 따지니까 안색이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 이 말들이 다 사실이면 나 가만히 안 있어.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 뭐하면 제가 결혼 사기로 신고해드려요? 지금 바로 경찰에 연락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 정말 연락할 기세를 취하자 남편은 꽁무니가 빠져라 레스토랑에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여자는 너무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고개를 숙이고 나가버렸고요.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었네요. 물론 그 뒤로 저한테 진상을 몇 번 부렸지만 그 레스토랑 대표, 그러니까 저와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걸려서 된통 혼났거든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철창행일 줄 알라고 하자 비겁한 놈은 그대로 주랭랑치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했네요. 그 일 이후 저는 지금 남친과 더 가까워지기는 했어요. 결혼은 글쎄요. 좀 더 생각해보고 난 후 결정하려고 해요. 결혼만이 인생의 행복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에 뭐가 진짜 행복인지 잘 알고 계시겠죠? 주변에서 다 말리는 결혼은 2번, 3번 생각해 보시고요. 남들이 더 잘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사연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